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되기 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두르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좀 고민을 하고 인선을 해서 연휴 끝난 직후에 좀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최재형 의원께는 꼭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선 아직 말씀 안 예. 그래서 혁신위와 비대위가 좀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되고 협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최재형 의원님 우선 한 분만 생각했는데 말씀은 아직 안 드렸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SNS 올리면서 비대위를 새로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혹시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그런 거 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이 꽤 흘렀는데 제가 소위부답이라고 말씀드린 이후에는 제가 공사석에서 이준석 대표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윤 대통령과는 좀 연락하셨어요? 그건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밝힐 사항은 아니고. 아마 비대위원 인선 절차는 연휴가 끝나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한 명을 언급하신 게 최재형 의원입니다. 이게 혁신위와 비대위의 소통을 얘기했는데 그 이상의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재형 의원이 약간 그 비대위 출범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조금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아울러서 비대위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한 것 같죠.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비대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반대했던 그 비대위에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또 비대위원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주장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최재형 의원이 감사원장으로서 또 그동안 독특한 캐릭터를 보여왔었는데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뭐 함께 하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띄운 혁신위의 위원장을 맡은 인물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최 의원이 설득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좀 만약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네. 이준석 대표한테는 비보죠. 그나마 당에 편들어주는 배지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최 의원이 굉장히 강직한 말씀을 판사이자 감사원장 출신으로서 네. 말씀을 하신 거라 무게가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뭐가 흐름이 바뀐다고 그럴까 뭐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이나 당원들이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주목을 끌게 될 겁니다. 네. 저희 기자들 질문 중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했던 것처럼 별다른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과거에 우크라이나 방문 때 조금 서로 간에 이제 언쟁이 조금 있었죠. 예. 간접적으로. 근데 사실 이제 정진석 당시 이제 국회 부의장이죠. 지금도 국회 부의장 입장에서는 조금 당내 어른으로서 이제 좀 그 쓴소리를 한 건데 그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파격적으로 이준석 대표 공격을 했거든요. 네. 아마 정진석 부의장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공격을 당한 건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춤하고 그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표현은 뭐 소위부답이라고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이렇게 뭐 조금 말싸움을 하거나 언쟁을 하고 나면 항상 이제 겪는 것이 그 자신이 어떻게 했던 그런 의견 제시나 그 주장에 대해서 한 10배 정도의 보복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엮이기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지간히 해서는 그냥 상대하고 싶지 않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그 반응을 보이는데
지금 소유부답이라는 것도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이준석 대표를 대할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닌가. 어떤 뭐 공격을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죠. 신 의원님도 혹시 같은 생각이실까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가지고 뭐 한참 싸울 때 제가 정진석 부의장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예.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돌파구를 이태백의 시기로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전략적 전술적 방법이 없을 겁니다. 지금 사실 뭐 당내 의원들 대부분의 반응이 예. 나는 엮이기 싫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이제 또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분위기를 잘 읽어내지 못하고 뭐 아무나 공격을 하면 조용해지니까 내가 내 말이 맞구나, 내가 이겼구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공격을 하죠. 혹시 최 의원님 뭐 일격을 당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뭐 저는 뭐 이게 워낙 많이 해서 네. 원래 비대위원장이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박주선 전 부의장으로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좀 기류가 바뀐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저 박주선 전 부의장께서 저 스스로 그 맞지 않겠다고 의견을 발표하셨다고 예. 보도가 그렇게 났던데 아마 뭐 처음에 어떤 경위로 그분이 물망에 올랐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박주선 부의장께서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으셔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지금 어느 누가 맡아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사실 큰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예. 또 이준석 대표는 뭐 소송을 워낙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또 앞으로도 소송도 여러 차례 해야 될 거고 또 공격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개도 올리고 뭐 계속 하던데 그런 조롱의 대상이 되기가 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어느 정도 저 내밀한 의견을 교환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네. 박주선 부의장께서는 뭐 맡기가 좀 어려웠을 거고 정진석 부의장도 원래 흔쾌히 맡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독배를 들겠다고 말씀하셨던데 실제로 뭐 당을 위해서 좀 희생한다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이제 뭐 돌고 돌아 윤핵관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박주선 그 전 부의장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윤심이구나 뭐 이런 네. 평가가 여의도에 많이 돌았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윤심도 당의 당심이라기보다는 당의 그 의원들의 그 마음을 뚫지는 못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박주선 부의장 뭐 좋은 카드일 수 있죠. 다음 공천을 본인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나 꼭 다음 공천 받을래 뭐 이럴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서진 전략의 상징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박주선이라는 개인적인 또 캐릭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정진석 부의장으로 가는 거 보니까 역시 윤심은 또 윤심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윤심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후 아니겠어요? 네. 예. 연휴 지나고 나서 또 가처분 2차 신문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신문을 보고 그 직후에는 결정이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진로나 방향이 결정되겠죠. 윤심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앞서 저희 그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기자들이 물었어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냐고 물었더니 그에 대해서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비대위원장 임명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얼마나 반영이 됐을지 가늠이 될까요? 글쎄 그것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과연 의견을 나눴는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지명권자는 권성동 원내대표니까요. 그러나 뭐 대통령의 생각과 전혀 무관하게 결정 할 것 같지는 않는데 예. 대통령이 또 뭐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뭐 크게 좋은 자리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엮여야 되는 자리인데 부담감이 있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뭐 사실
조롱거리로 지금 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지금 예. 당장 방송에서도 뭐 돌고 돌아 누구다 뭐, 네. 뭐 돌고 돌아 윤핵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윤핵관이라는 이름을 붙인 적이 없거든요. 윤핵관이 지금 거의 무슨 딱지처럼 아주 미운 사람에게 붙이는 좋지 않은 그런 낙인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뭐 사실 윤핵관이라고 불린 분들은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 정도인데 이제 뭐 아무나 윤핵관 붙이면 이제 이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윤핵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본인도 아마 굉장히 좀 속상할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누가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 누구를 시켜달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임명된 걸로만 보면 비대위가 철저히 관리형으로 가는 겁니까? 저는 이제 지금 비대위가 이제 또 소송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기국회에 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당의 대표를 대행해가면서 그 전국을 주도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등장한 비대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예. 새로운 그 여당 내의 그 지도부를 구성하는 일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또 그것이 최선이라고 보고요. 지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당장에 이제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로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리더십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당대회를 좀 빨리 여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어제 의총에서 박수로 이제 추인을 했다고는 하는데 반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은하 의원이 박수 치지 않은 의원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원 보니까 한 40명 정도는 불참했더라고요. 물론 뭐 불참한 사람들이 다 반대했기 때문에 불참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네.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의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의총이 무슨 뭐 엄청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양당이 다 의총에서 사실상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양당이 다 지금 비슷해요. 의총이 시나리오 의총이고 형식적 뭐 고무도장 의총이고 네. 그런데 어저께도 똑같은 상황이 국민의힘에 있었고요. 예. 민주당도 지금 똑같은 상황의 의총이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해가지고 아마 국민들이 그 의총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여의도에서 경험해 보면 시나리오 의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보면 의총이라는 게 다 뒤에서 시나리오 써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경우가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90% 이상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어저께 경우에도 충분한 토론이나 뭐 이런 것은 없었을 거예요. 네. 예. 그 이미 지금 진로가 결정이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타임 스케줄까지 다 나와 있는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중에 의총이라는 딱 행사를 하나 집어넣어서 의전용, 행사용, 시나리오형 의총은 사실은 이건 좀 문제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겠다니까 할 얘기는 없죠. 네. 예. 근데 저런 경우에 이제 인사에 관한 문제이고 예. 통상 이제 박수로 뭐 통과시킵시다 해서 박수를 치면 네네. 만장일치의 경우에 즉 반대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박수로 환영한다 이런 예. 의미로 처리를 하는데 어제는 분명히 반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았지 않을까. 예. 이게 왜냐하면 사람을 임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한 사람 반대하니까 나머지 다 찬성하시죠 해서 그냥 통과시킨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또 저런 뒷말이 나오고. 아니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가서도 발언을 안 하고 네. 분위기 보고 그냥 이거 시나리오로 가는구나 하고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 의총자가 한번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고요. 저렇게 의총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 조경태 의원이 좀 쓴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북한이랑 비교하기도 했고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무기명 비밀 투표로 했어도 네. 과반수 출석 과반수가 찬성해서 통과가 됐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다 예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정말 반대자가 많다 하면 손들고 표결합시다라고 네. 했을 텐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걸 뭐 북한 정도로 이야기하면 총살됐겠죠. 저런 이야기.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예. 사실은 이제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를 또 남긴 것은 조금 미흡했다 그런 예. 생각만 듭니다. 실제로 당규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뒷말 정도이지 저것이 무슨 절차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국회 부의장 임기가 올해 말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12월 겸직을 말이니까. 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회 그 지금까지의 뭐 관행이랄까 이런 건 국회의장 단으로 들어가면 좀 당의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법률로 야 이거 위법이야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 아마 선례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근데 현직으로 부의장을 맡고 의장이나 부의장이 똑같거든요. 하는 일은. 근데 지금 가령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만약에 큰일이 터져가지고 나 저 비대위원장 할게 이런 거하고 지금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하면 좋은데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구인난이 있고 예. 뭐 그렇다는 것은 뭐 짐작은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법률적으로 따지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의장은 아예 당적을 이탈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나요? 그것이 이제 관행이 되었죠. 당적을 전부 이탈하고 탈당합니다. 무조건. 예, 당적을 이탈하고 그리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도 않는 것을 관행화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장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정당이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게 균형을 예, 네. 앞으로 이제 뭐 또 다시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서 출마를 해야 되면 그 정당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연하게 국회를 운영해 달라는 의미로 네. 탈당도 하고 또 다음 총선에 출마도 하지 않는 이런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데 부의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의장은 의장의 이 유고시 내지 의장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탈당이라든가 정당에서 뭐 또 다음 총선 불출마 이런 관행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장과는 조금 다르고 또 국회직을 맡은 분이 뭐 당직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약간의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뭐 비대위원장이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판단 나올 것 같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2시에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퇴를 발표할 것 같다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사퇴를 위해서 이제 아마 기자회견을 하고 그동안 소회도 밝힐 텐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초기에 그 원내대표를 할 때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약간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그 여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또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경우도 조금 드물었고 예. 그래서 조금 보기엔 좀 안쓰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타이밍은 어떻습니까? 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궁여지책으로 원내대표직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딴 게 아니고 바로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을 하면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가 없게 되고 첫째는 두 예. 번째는 비대위원장을 이제 지명을 누가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여러 가지 아마 좀 문제가 여권 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까지 버틴 것은 바로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 위해서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 1시간 20분 정도 뒤에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차기 원내대표가 그럼 또 누가 되느냐 이것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뭐 김재현 의원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권 원내는 2번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체리 따봉 문자 할 때하고 그 가처분 결정이 나왔을 때 예. 그때 그냥 털어버렸으면 지금보다는 좀 덜 망가졌고요. 예. 원내대표 해가지고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는 드물고 다음 전당대회에 과연 후보로 나설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원내대표 할 사람들은 꽤 있더라고요. 예. 지금 언론에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한 4-5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다 제가 원내에서 국회에서 겪어본 걸로는 괜찮은 분들이고 뭐 누가 해도 뭐 권 원내만큼 할 거예요. 저는 뭐 그러니까 괜히 지금 권 원내가 버틴 거예요. 그 잠깐 며칠 동안 이게 원내 대표 선거는 그 원내에서 몇 명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2, 3일이면 충분히 뽑습니다. 아니면은 뭐 아주 급하면은 네. 그날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아침에 공고해가지고 바로 저녁이라도 뽑을 수 있는 건데 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딱 지금 7월 7일 날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2달이 됐잖아요. 예. 그때 권 원내가 그만둘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 번 놓친 거죠. 원내대표 선출하는 절차가 이제 곧 시작이 될 수도 있죠. 권선동 원내대표 입장을 들어봐야 되니까 시작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당내에선 지금 초재선들의 목소리가 되게 커진 상황이고요. 어쨌든 원내대표가 되려면은 그 초재선 의원들의 힘을 받아야 할 텐데 혹시 누가 좀 유력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 마음속으로는 예. 조금 있으세요? 보이는데 이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되고. 여러 명과 섞어서 함께 해주시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원내대표를 조금 더 다선 의원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선보다 더 많은. 뭐 3선, 4선이든 어쨌든 다선 의원들을 좀 선호할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2016년보다 더 어렵다 그런 표현을 했던데 뭐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당을 추스리고 또 그 야당과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원들이 지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콕 집어서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셔서 몇 가지 좀 힌트만 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르면 오늘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내일이니까 뭐 하겠죠. 예. 요새는 다 뭐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그냥 클릭만 몇 번 하면 바로 되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3가지 그 혐의 사실을 내놨잖아요. 예. 이걸 다 할 거냐, 그 중에서 일부만 할 것이냐가 지금 관심사고요. 네. 기소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3가지 사실이 중요하냐면은 이 대장동이건 백현동이건 간에 또 그 김문기 씨를 아느냐 하는 부분이 전부 수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선거법 관련으로 기소를 했다가 이게 만약에 법원 판단에서 잘못되면 그 수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만 기소를 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3개 중에서 진짜로 이것은 100% 내지는 120% 확실한 그 혐의 사실만 가지고 기소를 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2개는 한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 사실 9월 9일이 선거법 공소시효라는 건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예상이 된 거고요. 이거 금시초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저는 그건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지금 검찰의 그 수사의 방향은 거의 지금 나타났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부인을 이재명 후보의 부인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로 뭘 걸 거냐 하는 건데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음은 이재명 후보 내지는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이 중에서 수사가 쉬운 것, 그리고 수사가 진행된 것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9월, 10월 중에 굉장히 많은 소환, 그리고 영장, 특히 경기도나 성남시 같은 데는 그 압수수색 영장 받다가 아마 일도 거의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수뇌부들, 그 수뇌부의 뒤에는 물론 법무장관이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말로는 뭐 개별 사건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의례적인 법률적인 답변을 하겠지만 법무장관하고 내무장관이 이 수사의 기획, 방향, 완급 뭐 이런 게 다 조절이 된다고 보고요. 네. 이 가을이 굉장히 소란하게 지나갈 걸로 예상합니다. 예. 오늘 검찰 앞에서도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긴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중앙지검에 항의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검찰에 항의 방문 여러 번 갔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그 입장은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주장인데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선거법 위반 기소는 예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다고 보고 그 기소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계속 그 호소를 하고 추석 민심에도 그런 영향을 좀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그 대선 때도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과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총괄하는 그런 전략본부장을 맡아서 예.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너무 명백한 일이어서 뭐 김문기 씨를 모른다. 같이 골프 치고 사진 찍고 바로 둘이서도 사진 찍었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 좀 예. 너무 심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 중요한 그 대장동 사건에서 중요한 일을 했고 또 그 유명을 달리한 분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의혹이 제기될까 봐 모른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안이 큰 내용을 이제 거짓말을 했다. 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이고 예. 더욱이 그 백현동 그 부지 문제에 예.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뭐 협박을 받았다 예. 내지는 직무유기로 뭐 그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라는 식의 이 이야기는 그것은 저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그 잘못된 그런 국민의 그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그 전례를 보면 이런 사안은 선거법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에 해당되거든요. 네. 과거에 보면 현직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그 통행료를 감면하기로 국토부에 그 허락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한 분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뭐 저는 지극히 앞으로 예정된 사안이고 법원의 판단도 그렇게 간단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또 민주당도 맞불을 놓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뭐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결자 해지란 말 쓰면서 대통령과 전 대표의 갈등 본인이 직접 푸셔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와 또 우리가 입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특검법 관련해서는 근데 사실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법률 절차를 보거나 법사위의 현재 뭐 구성을 보거나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뭐 패스트 트랙 얘기를 다들 하는데 패스트 트랙 하려면은
민주당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 아닌 위원회, 법사위원회 예.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한두 가지의 허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추석이 이제 바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추석 제상과 밥상에 일단 메뉴는 다 올려놓고 예. 한번 보자. 지금 뭐 그런 전략이 서로 지금 피차의 그런 전략이고 검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략으로 다 메뉴 올려놓고 우리 한번 보자 그러는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좀 답답한 거는요. 두 부부,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와 대표 부부가 다 똑같이 흠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흠을 나눠 가지고 있어서 이 추석 밥상에서 이 메뉴를 놓고 국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두려운 대목이 있고요. 네. 어차피 이게 지금 비호감 대선의 3라운드가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미 시작이 돼서 추석 밥상에 한판 하고 추석 이후에 다시 본격적인 메인 게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판의 이 위기나 국정이나 민생이나는 거의 실종 위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은 출근길에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겠어요. 지금 이 도어 스태핑에서 얘기하는 대통령의 얘기는 저는 잘 믿지 못하겠어요. 이제. 저 반대로 해석을 하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아침에 한 얘기도 정말 큰일입니다. 네. 이거 참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과연 한국 정치, 특히 여의도를 둘러싼 여야 정치가 맞는 거냐 하는 개탄스러움이 있습니다. 야당이 특검법만 낸 게 아니라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공세 수를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석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 어차피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추를 위한 수사는 애당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국회 의석 구조뿐만 아니라 만약에 본회의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뭐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저렇게 이제 특검법도 발의하고 고발도 하는 것은 네.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추석이 되면 온 국민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대통령 부부도 뭐 이재명 대표 부부처럼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물타기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참 추하게 흘러가는 것이 정말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네. 뭐 추석 밥상에 오른 그런 정치권 이슈들이 적지 않은데 그 내용들이 또 다 무거운 사안이라서 적지 않은 씁쓸함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